여러분, 대통령의 위험한 도박, 이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터키, 이름을 최근에 바꿨죠. 트르키예라고 바꿨습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튀르키예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는 지금 금리를 올리잖아요. 자국의 통화 가치를 올려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정반대예요. 또 마이너스 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진짜 1%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14%의 기준금리가 12%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가격에 대한 결정 말입니다. 가격의 결정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바로 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어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물가를 내려서 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기준금리 인상은 모든 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이 모든 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도대체 대통령의 독단이 어디까지 가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이렇게 계속 인하하잖아요. 계속 인하하면요, 자국의 화폐 가치는요, 쉽게 말하면 인하를 하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 보세요. 1월 3일에 달러당 12.98 리라였거든요. 8월 18일 현재 18.1리라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튀르키예에 들어가면요, 쉽게 말하면 더 많은 튀르키예의 자산을 살 수가 있어요. 자산을. 아마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 여기에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국의 화폐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서 말입니다. 러시아나 혹은 중국이나 혹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 와서 부동산을 사든지 기업을 사든지 뭐라도 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삽니다. 실제로 똑같은 달러 대비해서 들어가면 더 싸게 기업을 살 수도 있고요. 더 싸게 심지어 말입니다. 땅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부동산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똑같은 달러를 들고 들어가서 튀르키예에서 물건을 사면 더 많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나도 몰려가는 겁니다. 지금이 뭐 이스탄불이든 뭐 튀르키예의 어떤 주요 도시의 빌딩이든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앙은행의 달러가 좀 쌓이겠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납니다. 실제로도 늘어납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와서 튀르키예에서 땅을 사니까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하고 거래를 안 하지만 튀르키예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 인하해서 더 많이 거래 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문제는 그 와중에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 이게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물가 한번 보세요.
2020년 7월에 11.76% 올라가던 물가가 2021년 11월에는요 21.31%였거든요. 이때도 많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7월 79.6%가 올랐어요. 79.6%. 완전히 국민들 입장에선 재앙이죠. 재앙. 이거는 완전한 재앙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대통령의 하나의 독단이 예,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위험한 도박이 지금 예, 트리키예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예,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돈 많은 나라에게 땅 팔고 있어요. 땅 팔고 건물 팔고 있어요. 기업 팔고 있어요. 자산을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자산을. 터키에 그러니까 트리키의 자산을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면 매국노예에 해당됩니다. 우리 땅과 우리 기업을 외국 자본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노예에 해당되죠. 그런데도 지금 트리키예는 예, 이게 멈추지 않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예, 지금 예,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저는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물가가 79.6%죠. 저는 이거보다가 더 심각한 재앙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나중에 올려서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은 예,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거북하긴 하지만요.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독단에 빠진 그런 대통령을 안 만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은 좀 해보네요. 게다가 우리는 단임제로 정해져 있잖아요. 단임제로. 중임도 못합니다. 2번도 못해요. 1번밖에 못해요. 예, 그게 참 너무나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국가 지도자는요. 모름지기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나라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어붙이면요. 그 고집은요. 결국 예,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지식이 없는 분도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솔직히 안타깝기 거지없네요. 트리키예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하고는 형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 6.25 때 파병도 많이 했고요. 또한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는 것도 똑같죠. 예, 한족은 몽고 반점이 없습니다. 근데 트리키예 사람들은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하고 거의 같은 피를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렇게 지도자의 독단이 나라 경제를 점점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거지없네요.